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밀이고요. 구성수 2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공원에 사람이 많습니다. 2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업 문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고향 친구 이런 게가 주제가 되는 거고요. 때로는 직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제 서민을 위해서 사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가정식 백반, 기사식당 이런 게 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가족이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봅니다. 가족이, 집안이, 직업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진술충미니까 죽고 산다는 문제로 긴박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약인가요? 그 건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성규 씨 이제 부인의 사주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주가 병진생이더라고요. 병신, 갑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진생이면 구성수 6입니다. 정확하게 구성수 6인데 올해 팥살 맞았습니다. 이건 48인데 48이면 6이 본명성이고 월명이 8이에요. 그래서 간궁에 떨어지더라고요. 간궁에 9위로 팥살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구성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묘미란 묘미고 아주 정확하다면 정확하다. 원래 깨진다고 하면 올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11월에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딱 집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조금은 아이러니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성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바라보면 어느 경우의 수는 너무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구성수 6, 오늘은 이제 구성수 6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수 6, 구성수는 약간의 권위적이고 그다음 명예를 추구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약간의 결단력도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구성수 6에 대한 어떤 직업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상, 대통령, 사장, 두목, 군인, 공무원, 자본가, 경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업을 추구한다고 하면 정치가, 은행원, 투기업, 역술, 생명보험업 이런 형태로 극대적인 직업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위치라고 하면 관공서, 그다음에 큰 건물, 큰 국회, 학교, 궁전, 경기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물상이라고 하면 이제 보석, 자동차, 비행기, 총, 대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질병이라고 그러나요? 질병은 심장, 두통, 정신적 스트레스, 노이로제, 광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성수 6은 신금과 같아서 천한 거 싫어하고 속물근석 싫어하고 교육과 종교가 크게 명성을 추구하거나 명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는 것 싫어하고 두뇌가 좋고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 머리가 좋으며 성깔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구성수 6은 남자다운 기질이 있고 배보도 크고 사주의 형태만 좋으면 구성수 6이라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정치가나 권력과 명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성수 유가 뭐 부성수 육이 만약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족이라 그러나요? 가정에서는 이제 뭐냐면 군왕으로서 존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부성수 육하고 사는 사람들 입장 속에선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수 6 올해는 조심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게 6이 파사를 맞았기 때문에 건강, 애정, 손재수가 올 수 있고, 저도 6인데 이제 지금 6이 뭐야 우연찮게 뭐 앞에 2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다 뭐라 그러나 뺐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수 6 94년 개띠, 85년 소띠, 76년 용띠, 67년 양띠, 58년 개띠입니다. 94년 개띠, 85년 소띠, 76년 용띠, 67년 양띠, 58년 개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분들이 구성수 6들이 보통 이제 진술충미띠입니다. 진술충미띠인데 진술충미띠는 부모 때 몰락한 가문을 재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이 병진년인데 만약에 병진년인데 진술충미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원래 진술충미띠는 낳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가족이 몰락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장남 아닌 장남인데 장남 역할 못한다가 그러니까 진술충미띠입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띠는 또 궁합에 관계없이 뭐 윤익이래요. 뭐 식상이 왕하니까 뭐 인성에 맞추고 뭐 인성이 왕하니까 뭐 인성이 왕하면 재성이 강한 뭐 이렇게 궁합 오행적으로도 뭐 목이 왕하면 화가 왕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궁합적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진술충미띠는 무조건 좌우묘띠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무너뜨린 가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좌우묘띠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가족이 다시 번성하거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뭐 아기를 뭐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아버지 사업이 아니면 누군가 건강이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람 설정, 이거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뒤에 배경은 뭐 단풍이라고 해서 모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운에서 신묘대운, 아까 그분의 대운이 전혜진 그분의 대운이 신묘대운이란 말이에요. 신묘대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 묘가 오면 가족이 둘이다, 문서가 둘이다, 집이 둘이다. 저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묘한 겁니다. 세상은 뭐 어찌 보면 묘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우들이 두 사람이 어찌 보면 둘 다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같이 쌍으로 성공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조금은 부족해야 그 짝이 아름답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럼 아들이 출세가 어렵습니다.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그럼 아들이 자녀가 출세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사업가로서 대성했어. 그럼 자식들이 올바른 자식들이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는 겁니다. 외국으로. 근데 외국 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뭐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딱 보면 이건희의 자녀도 그렇고요. 보통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용인가 그분도 가정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부를 취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이 그게 논리입니다. 논리.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박수홍, 그다음에 김혜수,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거는 뭐냐면 장윤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뛰어나면 나와 부모와의 관계인데 그럼 재성과 인성과의 관계거든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특별하면 어느 쪽에서 자꾸 시비가 생기거나 구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연예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케이스를 보면 부모와 사이가 애매모호하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귀를 다 가져가면 자녀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래서 부부가 동일하게 성공합니다. 이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조금은 쉬어야 된다. 좀 부족해야 된다. 이용해라고 그러면 이용해 같은 그분도 톱스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경우에서 걸리냐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거나 이런 경우로 산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좋다. 그것이 해소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성공합니다. 조금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연예인들 중에서 그래도 잘 지키는 케이스는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꼭 폭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렇게 위험한 문제로 인해서 좀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목이 있으면 금이 있는 것처럼 밤이 있으면 낯이 있는 것처럼 그 조화가 아름다워야 되고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을 만큼 무언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 균형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분 전혜진 그분도 목화 상관이라 뭐 일반적인 논리로는 상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신금이 거기서 버틸 수 없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마 남편이 직업이 아마 없었다면 좀 부족했다면 아니면 가끔 떨어져 살았다면 각자의 길을 갔었다면 그러한 어떤 어려움은 아마 비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성학적으로 본명성 6이라는 어떤 변수는 올해 와서는 이제 태궁에서 깨졌고 월반에서 와서 66대칭으로서 깨지는 경우의 수가 오고 나이수로 48인데 강궁의 9위의 8살로 깨졌고 이거
를 보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떨어지는 답이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구성수 6이 되는 진술 충미띠는 11월을 긴장하고 조심하게 보내야 되며 자기 월명과 본명을 구궁에서 둘러봐서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하셔도 되고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구독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이었습니다.